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2014년에 탈북을 했고요. 지금은 통일보다 통장 잔고를 더 많이 신경 쓰는 유튜버 한송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돈 있어서 다 가능했던 북한 생활?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간호전문학교를 나왔고요. 간호사 3개월 정도를 실습을 하다가 탈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가장 큰 그 김정은 당자금을 관리를 하는 그 직종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졸업장을 아예 그냥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안 나오고 졸업장을 받고 이제 실습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북한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게 바로 북한이고요. 그리고 돈이라도 안 되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게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이제 자식 때문에 그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자식 일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지 않는구나.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정말 탈북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북한 상류층 아버지가 알려준 한국 민주주의.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버지가 체제에서 조금이나마 고위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한류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저희 집은 국경 지역, 백두산이 위치하고 있는 양강도 해산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한류 드라마가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냐면은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 주적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면서 못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다 미국 놈과 그리고 게레더당들, 즉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거든요. 장병님들인데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TV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합니다. 근데 북한은요, 촛불이 없어서 등장을 하는 그 기름으로 이렇게 불을 피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위는 계란을 막 던져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 단백질 계란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소고기 시위를 여는데 북한은 소를 잡아먹으면 총살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북한에서는요, 소가 군수물자에 등록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소에다가 포탄을 싣고 나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의 그 뉴스 자료 같은 거를 가끔씩 보면서 저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시위하는 거는 말도 안 돼. 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은 늘상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왜 대한민국은 맨날 못 먹고 못 산다는데 저렇게 소고기를 먹기 싫어하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그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재밌게 보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나라 대통령이 자기 자식 담임 선생님과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담임 선생님과 연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공산국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로지 수령은 인민들을 위해서 쪽장과 제기밥으로 현지 지도를 다닌다라고만 배워줬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학교 가서 하면은 안 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중국 다녀올게요. 친구와 당당히 탈북. 그래서 점점 크다 보니까 대한민국 한류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꽃보다 남자부터 시작을 해서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 친구가 부모님이 다 대한민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막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만 해도 150에서 180만 원이라는 월급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당 간부도 한 달 월급이 180만 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네 엄마 혹시 우리를 약간 안기부터 먹고서 포섭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이러면서 그 친구랑 계속 지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듣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노스페이스 패딩 있죠.
그 친구 부모님이 노스페이스 패딩이랑 노트북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아주 조금 어릴 때니까 아버지가 사준 그 노트북은 좀 그 구형이었고 그 어머니가 보내준 건 이제 최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전 그걸 보면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대한민국 글이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상표를 가위로 자르고 입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자마자 그 친구 한번 입어보고 제가 한번 입어보고 이러면서 야 대한민국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너 그러면 대한민국 안 갈래? 이러면서 저를 이제 계속 꼬시게 된 거예요. 너 소녀시대 좋아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가면 소녀시대 될 수 있다. 또 이민호 좋아하니까 너 이민호랑 연애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이민호라잖아. 가자 가자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막 그게 막 환상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대한민국 사회에 다 남자들이 본부장이고 다 사장님이고 이민호니까 얼마나 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이제 눈이 돌아 있다가 제가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국경경비대 보위 책임보위 지도원이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밀수하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국경 지역을 다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중국 쪽에다가 잣이랑 그리고 한경피 껍질이랑 그리고 개구리를 넘겼는데 돈 받아갖고 올게요라고 했더니 갔다 와 이래가지고 국경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제가 배를 타고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는 과정이 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브로커를 돈을 다 대고 보냈으니까 쉽게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던 분이 교회를 안내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는 그 기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고요. 친구들이 말하는 게 너는 정말 북한에서도 운이 좋더니 대한민국 오는 과정도 거의 로켓 배송 마냥 왔다고 엄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도 모르게 꿈처럼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올 때 얼만큼 열악하게 목숨 걸고 오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와 나는 정말 날아왔구나. 탈북 도중에 위기가 있었는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인원이 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인원으로 이제 딱 이렇게 들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한 8명에서 9명 정도 됐는데 아기까지 한 10명 정도 맞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임산부 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한 8살 되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전 너무 속상했던 게 북한은 되게 막 춥거든요. 10월만 돼도 겨울이에요. 엄청 추운데 중국 산동이라든가 쿵명이라든가 이쪽은 우리한테는 완전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걔를 이제 옷을 빨개 뺏겨난 거예요. 애가 계속 덥다고 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 왜냐면 그쪽 지역 애들은 꽁꽁 껴입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이제 들킬 위기에 있었는데 마침 브로커분이 이러면 안 된다고 담요를 주는 거예요. 한 3일 동안을 그 2층짜리 그 버스에서 있는데 아기가 또 그 중국 음식이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안 먹겠다고 울고 계속 계란 먹겠다, 밥 먹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들킬 위험에 항상 이제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은 웃지만은 그때 상황은 정말 긴박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 정말 대한민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들은 한국 국정원 괴소문 제가 북한에서 정말 가수 중에는 그 빅뱅의 지드래곤 씨 그리고 또 이제 소녀시대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그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소녀시대 멤버 9명 그 분들이 광고판이 사면으로 착 있는 거예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북한은 모든 그 중요 위치에 김부자들의 사진이 다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김부자들만 가서 살 수 있는 그 태양궁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넓은 공간에 소녀시대랑 그리고 김수현, 이민호 사진들로 막 붙어 있으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왔구나 이런 실감도 나지만 이분들이 혹시 총살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대통령 사진이 걸려야 되는 자리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걸려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 알기로는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 사람 피를 뽑아서 다 팔아먹는데요. 근데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국정원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를 피를 뽑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건강검진. 근데 전 그 건강검진인 걸 모르고 아, 북한에서 왔으니까 일단은 피를 엄청 큰 주사기로 한 주사기씩 뽑아서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줄 알고 이제 근데 그 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은 이제 피가 엄청 귀해요. 제가 이제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라고 해도 그 피 수혈을 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 안 돼 있고요. 그런 시스템은 평양 뭐 적십자병원이라든가 김만흥병원 이런 중앙병원이나 가능하지 도병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방병원, 군병원 이런 데는 아예 볼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엄청 열악해요. 근데 엄청 크게 주사기로 이제 한 주사기씩 뽑는 거예요. 그 너무 놀라서 저희가 이제 피를 다 뽑고 언니 여기 언니 이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 피 뽑아서 팔아먹는가 봐 이랬더니 언니들도 너무 놀라서 우리가 북한에서 들어온 게 맞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속옷을 다 갈아입히고 키 다 재고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나가면서 경비 서시는 분한테 혹시 우리 피 다 팔아서 막 돈으로 주나요 아니면 가지시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어이가 없어서 그쪽이 병이 있을까 봐 우리가 그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너네 피 뽑아서 팔아먹는 거 아니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어떻게 검사하지? 한 번도 검사 받아본 적 없으니까 북한에서.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상하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면서 국정원으로 이제 이동됐죠. 한민족이 맞구나 느꼈던 이유?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갈 때는 들어가자마자 밥을 먹여요.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뭐 기아집에 인민들을 뭐 흰쌀밥 먹이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던 흰쌀밥이 가마솥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흰쌀을 갖다가 밥 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오늘만 주는 거구나 특식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는 영양사 아주머니가 먹을 만큼 포괄하는 거예요. 그냥 영양사 주머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냥 먹으라고 돈 또 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도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된장 시래기국이랑 그리고 김치. 북한도 이제 그 김치를 먹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 한민족이구나. 그 김치에서 그 향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만 보면 이제 재벌집 사모님들이 우유에다 빵 갖고 오면서 아들 이거 먹고서 한 잔 자 약간 이런 멘트만 보다가 갑자기 김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때만큼은 아, 정말 내 고향은 북한이지만 내 나라는 대한민국이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이 사회에서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이 차곡차곡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탈북 후 적응 못했던 한국의 이것. 이 나라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북한에서 못 봤던 이런 빌딩들, 그리고 차, 그리고 이제 막 버스, 그리고 전기 이 모든 교통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나가면서 낙엽으로 돈을 주머니에다 주워서 이렇게 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 딱 나와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딱 나서 한 달 정도를 이제 명동에 있는 그 여명학교라는 데 다녔어요. 그때 사당인가? 어딘가 거기서 한 번 갈아타야 돼요. 근데 이제 아침에 무조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전철을 타야 되거든요. 2호선을 타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를 타는 줄 알았는데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워낙에 좀 키도 작다 보니까 그 인파에 쓸려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가는 전철에 같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전철을 적응 못 해가지고 하루 종일 뺑뺑이 돌다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전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고 해서 거기 딱 있으라고 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데리러 왔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은 전철 타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한 발 한 발 적응해 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정말 북한 사회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한심하게 느껴지고 나는 왜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거 탈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때 엄청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한국 할아버지 때문에 충격받았다고?
그리고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게 뭐든지 다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가려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 같은 거 하면은 무조건 온 가족이 3대가 이제 멸족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임대주택 같은 건 안 받았거든요. 안 받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잠깐 살았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원에 나가면은 어르신들이 맨날 대통령 욕을 해요. 근데 그걸 듣다 보면은 저도 뭔가 말을 안 했는데 공범된 기분 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오늘 중으로 없어지겠구나. 난 들어가야지라고 들어갔다가 다음 날에 나오면 이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안 없어졌네. 근데 이분들이 나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은 대통령 욕해도 잡아 안 간다고.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야. 역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야 이런 거 느꼈고 그리고 또 알바 문화. 내가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알바까지 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렇게 그 MZ 세대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MZ 세대들도 열심히 사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 정말 경쟁 사회에서 너무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도 느끼지만은 또 하나 이 그 오디션 같은 거 북한은 오디션이 없어요. 북한은 오로지 그 당과 연결된 사람들은 다 뽑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디션 따위는 이제 무시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무조건 오디션에서 내 끼를 발산하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런 게 있으면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제 성공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전 이런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치열하게 산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집 산 탈북민. 한국에서 이루고픈 꿈. 내 집 장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입니다. 일단은 대출이지만은 너무 고마운 게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백이 있어봤자 그 백이 이제 김정은 눈밖에 나면은 총살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제가 이제 10년 동안을 방송 활동도 하고 행사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강연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제 일반 분양에다가 청약을 넣었는데 그게 정말 우연하게 운이 좋아지려고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을 받고 이제 연끌해 가지고 집을 하나 사긴 했는데 이제 저한테는 시작일 뿐이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응원도 너무 고마운데 전 대한민국에서 다 이룬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게 해준 이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나라를 지켜주시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은 대출 값을 열심히 이렇게 갚고 있지만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사회의 좀 약자 계층 분들한테 좀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을 좀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저의 이야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에 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혹시나 또 탈북하신 분들도 대한민국에 잘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훌륭한 분으로 성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